사람들이 들려주는 책과 음악 이야기 용정동 책방 시즌 두 번째. 오늘은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원민 소장과 함께합니다. 오랜만에 네,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긴장방 무탈하게 보내셨어요? 네, 네, 잘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요? 집에 지하실 침수됐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열심히 네, 쓰레받기로 물을 퍼가지고요. 네, 지금은 네, 많이 좋아졌네요. 네, 네. 요즘 같은 이렇게 비가 많이 왔는데 이제 오늘은 너무 더운 날씨이기도 한데요. 요즘 같은 날은 사실 어디서 모임하기도 힘들죠. 맞습니다. 예. 네. 공간 구하기도 사실 힘들고 네.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네.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것 자체가 예, 되게 그렇죠.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사실 오프라인에서 만나도 마스크 쓰고 만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예. 저 사람이 오늘 음, 모임에 기분이 어떤 마음으로 왔을지를 네, 볼 수가 네, 없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요즘 어떤 모임을 좀 하고 계세요? 저는 이제 어쨌든 뭐 좀 새로운 거 배우고 이제 네. 새로운 경험하는 걸 좋아해서 네네. 이제 그와 관련된 모임 자주 하고 있는데 네. 요즘에는 이제 어쨌든 사회혁신센터 일을 하면서 네. 사회혁신으로 좀 혁신적인 로컬 비즈니스 모델이 음. 뭐가 있을까 이런 네. 것들 좀 고민하고 공유하는 연구하는 네. 모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어민 소장을 만날 때는 네. 저기 시내에서 네, 네. 그 청년 책방 막 맞습니다. 그거 네, 했을 때 네. 뵙고 처음 네. 뵙는데 많이 늙었죠. 아니요. 네. 네. 더 날렵해지셨어요. 네, 네. 네, 혁신이란 말을 딱 들으니까 네. 왠지 뭔가 더 애리하고 막 이런 느낌이 막 오거든요. 네, 네. 더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네, 네. 어쨌든 이 모임의 문직인 목적을 정하고 나서 할 일은 목적에 맞춰서 버리는 거라고 말을 하셨다는데 네, 네, 네. 이게 무슨 의미죠? 그 오늘 이제 저희가 그 같이 나눌 책이 네. 모임을 예술로 만드는 법이라는 책이지 않습니까? 모임을 예술로 만드는 만드는 법. 네, 예, 모임을 예술로 만드는 예, 법이라니. 네. 거창해서 사실은 모임까지도 예술로 만들어야 돼? 막 이게 뭐 그러게요. 그냥 즐기면 안 되나?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은 되게 많은 분들이 모임을 참여하면서 네.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렇죠. 네, 혹시 모임 많이 하세요? 저 책 모임 하나 하고 있어요. 얼마나 지금 운영을 하셨는지. 지금 거의 1년 넘게 하고 있는데 네. 요즘 좀 못 만나고 있어요. 코로나나 뭐 장마 아니요, 때문에. 책을 못 정해가지고. 아, 그런 것들이 네. 있을 때, 네. 이제 그런 것들도 하나의 애매한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그러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음. 조금 어떻게 하면은 혁신적으로 모임을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해 가이드를 해주는 책인데, 아까 이제 질문하신 것들이. 질문을 너무 많이 멀리 네, 갔는데 네, 먼저 네, 네. 그 소장님 말씀해주신 그 책이 모임을 예술로 예술로, 만드는 네. 법, 이건 프리아 파커라는 분이 썼다고 써주셨는데 네, 무슨 네, 책이에요, 네. 한마디로? 이제 변화를 이끌어내는 모임을 혁신적으로 음. 만드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프리아 그렇군요. 파커라는 저자분이 이제 모임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모임 전문가라고 하면 되게 생소할 텐데 네. 저희가 알고 있는 모임뿐만이 아니라 음. 기업이든 단체든 이런 회의들도 주재를 해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임들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잘 운영하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는 전문가분의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모임하면 막 사람들이 눈에 모여서 공부하냐 막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네, 난 네, 너무 네. 그런 모임 싫어. 네, 막 네, 이렇게 네. 하는데 네. 이런 것도 그런 건가요? 사실 모임에 대해서 네. 정해진 거는 없는데요. 네.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질문하신 것처럼 네. 목적에 맞춰서 음. 정확히 세팅을 해야 된다라고 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아까 저도 하고 있던 책 모임은 우리 책을 끝까지 읽지는 말자. 네, 그 혁신적이신. 책을 네, 책을 읽을 네. 때 일단 분량을 딱 정해줘요. 네. 그러면 자기가 읽고 싶은 부분만 네. 낭독을 하는 네, 거죠. 네, 그래서 네. 그 낭독을 하고 서로가 느낀 소감을 얘기하는 네. 시간으로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훨씬 부담은 덜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부담을 좀 낮춰주는 방식도 네. 어떻게 보면 하시면서 정한 네. 규칙들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규칙들과 노하우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준 책이라고 볼 수 그래요? 있습니다. 네, 네. 저희 모임에서도 이 책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요. 네, 네. 읽으시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보통 모임하다 보면 사실 처음에는 막 그래 우리 의기투합해가지고 맞습니다. 네. 우리 한 달에 막 4번 만나 막 이렇게 맞아요. 말하거든요. 네, 근데 네, 사실 네. 한 3개월 만나면 3개월도 길죠. 네. 만나면 깨지거든요. 그쵸. 나 뭐 때문에 바빠 뭐 때문에 바빠 그쵸, 그러다가 네. 안 하는데 그러다 사실 네. 모임 깨지는 경우가 많죠. 많이 있죠. 사실 네. 모임이 많이 깨지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그런 이유가 이제 전부 이제 이 저자는
목적이 음. 불분명하고 그 목적에 맞춰서 사람들이 구성되지 않아서가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래서 제일 목적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서 모임이라고 하면은 네. 이 저자가 말하는 목적은 우리가 흔히 독서 모임의 목적은 책을 읽는다가 네. 목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 저자가 말하는 목적은 그렇게 책을 같이 읽어서 뭘 할 건데 네. 까지에 대한 목적까지 설정을 하고 모임을 시작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요? 네. 저희 모임도 고민해 예, 봐야겠는데요. 예. 그런 약간 한 단계 더 들어가는 목적이 없으면은 음. 사실은 모임에 나올 참여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말인 것 음.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그래서 지금 기획부터 마무리까지 성공하는 모임의 모든 것을 지금부터 좀 풀어보겠는데요. 네, 네. 모임을 처음 기획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모임의 진짜 목적을 정하는 거다. 네, 네, 네. 맞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말씀이실 것 같은데 네. 처음에 모임 시작하시면은 네. 이 같이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네. 반가움과 그렇죠. 예, 즐거움 때문에 네. 점점 뭐 때문에 모였는지 잃어버리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 그냥 이제 친목도 뭐 모임처럼 돼버리면서 거기에 또 좀 실증나시는 분들은 또 굳이 안 나오시게 되는데 그래서 저자가 제시하는 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피상적인 목적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 그거를 좀 같이 고민을 하면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네. 그렇군요. 목적이 원대하지 않아도 되죠. 그쵸. 사실 저자는 사실은 원대한 것보다는 네. 모두가 통용될 수 있는 통용될 수 네, 있는. 네, 네. 그렇군요. 모임의 유형은 모임의 목적이 아니다. 형식에는 유효 기간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네,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되게 중요한 말인데 네. 뭐 제일 예를 들어서 이제 많이 말 나오는 게 이제 인맥 쌓기 모임인데요. 인맥 쌓기. 예, 이런 거 네.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네, 특히 정말 이제 많더라고요. 예, 특히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네. 되게 사람 많이 알면 좋지 하면서 막 정기적으로 많이 모이시는데 이렇게 그냥 단순히 사람 아는 방식의 모임을 넘어서서 네. 정말 내가 이 사람들을 알아서 나한테 도움되는 건 뭐고 나는 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우리는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에 대한 목적이 없으면은 전부 이제 나중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네, 흐릿해질 수가 있다라는 그렇군요. 말입니다. 네. 저희 모임에 지금 유효 기간이 다 되고 있나 아, 이런 생각도 드는데 최초 목적이 어떤 거셨어요? 저희는요. 네. 저희가 4명이 하거든요. 네, 근데 네. 4명이 서로 좋았던 것 같아요. 모이면 네. 즐거웠고 네. 재밌는 이야기도 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서로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네, 안 네. 만나는 시간 네, 동안. 네. 그러면서 이제 각자 직장 생활하니까 네, 네. 직장에서 이제 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네. 일단 푸는 거죠. 네. 풀면서 네. 책을 읽다가 그 문구 속에서 나의 어떤 사회생활 또는 나의 어떤 가족 생활들을 고민들을 터놓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 친구의 고민, 이 친구의 고민들을 다 알게 되는 거죠. 어. 그러면서 그 모임이 약간 네, 활력을 네. 받았던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이제 약간 주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모임 많이 하다 보면은 이제 새로운 분을 만나게 되면은 그 사람에 대한 호기심도 생기고 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제 본인이 살아온 궤적들을 나누다 보면은 네. 공감대도 형성되고 즐겁고 또 이러는데 맞아요. 사실 그게 또 1년도 가기가 힘든 게 네, 네. 사실이라 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저자가 말한 것처럼 네. 우리가 최초에 모였던 목적이 과연 뭐일까? 우리가 그냥 우리의 일상을 얘기하면서 뭐 약간 하소연을 한다거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이었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되돌아봐야 된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목적에 맞춰서 버리는 거다. 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네요. 모임의 기본 중 기본은 그 누구를 초대하고 어디에서 모일 것인가.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이는데 네, 네. 저희 모임은 그냥 찻집이나 아, 이제 네.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각자 집으로도 갔었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집으로. 그럼 이제 구성원들끼리 굉장히 이렇게 결속력이 신뢰, 그렇죠. 그러니까요. 집들이도 아, 가고 막 네. 이랬었거든요. 네. 근데 어디서 어떻게 누구를 초대할까요? 네, 사실 이것도 아까랑 계속 이어지는 말인데 네. 좋은 목적을 세웠으면은 그 목적에 맞춰서 사람들을 구성을 해야 된다는 말인데요. 네. 그 장소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독서 모임은 대부분 이제 카페에서들 네. 많이 하시는데 이제 약간 그런 것들도 전형적인 거지만 책에 어떤 책을 읽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장소로 가는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금
자연 관련 책을 읽으면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책을 읽을 수도 있고 네, 뭐 네. 그런 건데 네. 항상 카페에 만나는 이런 방식이 네. 과연 정말 좋은 모임에 체감을 올릴 수 있는 방식이냐에 대해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요 네. 아중천을 걸으면서 책을 아, 읽었어요. 너무 훌륭하시네요. 아, 근데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예. 독서 모임보다는 약간 그냥 인생 동반자 아, 모임 같다는 좀 그런가요? 느낌이 드는데. 그때는 동화책을 읽었는데 네. 약간 이제 중학생이 읽을 수 있는 동화책을 읽었었는데 네. 그때는 책이 너무 읽기 싫어가지고 네, 네. 그래도 책을 읽는 모임이기 때문에 아중천을 걸으면서 네. 이제 보이는 문구들을 막 읽고 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건 좀 도움이 되시나요? 카페 읽을 때보다는 좀. 네, 좋죠. 왜냐하면 어. 새로운 이제 자연과 좀 만나면서 네, 네. 밖에서 걸으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또 재밌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네. 장소가 주는 사람들이 네. 물리적 장소에 반응하는 네, 네. 이 신경이 또 사실 굉장히 그렇죠. 크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요즘 같은 경우는 공간 사업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네. 특히 특정 목적에 맞는 다양한 공간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가 한번 모임을 하시는 분들이 고려를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또 원칙 이건 뭐죠? 네, 이 샤또 원칙이 네. 샤또가 이제 프랑스어인데 아, 샤또. 네, 샤또가 이제 성이라는 뜻입니다. 네. 네, 캐슬 성이라는 캐슬. 뜻인데 네. 이제 하나의 일화가 있는데 네. 이제 프랑스의 한 기업과 미국의 한 기업이 이제 인수 합병을 앞두고 이제 프랑스 기업이 본인들이 소유한 이 성으로 미국 임원들을 불렀다고 해요. 이제 마지막 인수합병 사인을 하는 날인데 네. 그 프랑스의 성이 너무 프랑스적이고 우월주의를 너무 보여줘가지고 거기서 미국 기업의 임원들이 이 우월주의에 자존심이 상해서 인수합병이 결렬됐다는 일화에서 나온 법칙인데 아, 그 장소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하는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주변 환경의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목적에 부합하는 장소와 분위기를 열어야 된다는 좀 교훈을 저자는 이제 샤또 원칙이라고 샤또 원칙.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원칙이 있군요. 네, 네. 저자가 어쨌든 그렇게 기본적 세팅이 끝나고 나서 태평한 회주가 되지 말자 이런 제안을 해요.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이거 많이 모임하시는 분들이 네. 느끼실 것 같은데 네. 그 처장님도 지금 네. 그 호스트가 있으시죠? 모임에 그러죠. 직접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러죠. 아, 네. 잘 어떻게 좀 관리를 하시고 계시나요? 아니, 관리라기보다는 아까 네. 뭐 예를 들면 아중천을 걷자 네, 뭐 네. 이렇게라도 모임을 네, 지속시키려고 네, 네, 이렇게 네. 약간 이렇게 으쌰으쌰 네, 해보려고 네, 네. 하죠. 네, 그 정도만 돼도 네. 굉장히 좋은 회주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태평한 회주는 네. 되게 의사결정에 대해서 구성원들한테 물어보는 회주를 음. 지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음. 우리는 약간 민주적인 방식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네. 오히려 모임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호스트 즉 회주가 원하는 방향을 따르겠다고 결정을 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계속 역으로 민주적이다라고 하면서 밥은 뭐 먹을까요? 책은 뭐 읽을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태평한 회주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렇게 태평한 회주들이 네. 결국 결정 사항들을 제대로 정리를 못하고 모임이 흐지부지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종종 모임에 규칙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저 좋은 규칙 정하는 법 이런 거 알려주세요. 네, 사실 이게 어려운데요. 뭐 네. 저도 책에서 나온 거를 좀 소개를 드리면은 네. 규칙을 일단 왜 정해야 되는지 먼저 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처장님은 모임에 대한 규칙 있으신가요? 거기 모임에 대한? 저희는 뭐 2주에 한 번이 일단 규칙이고 네. 그리고 책을 정하는 방법에서 저희는 이렇게 적어가지고 손으로 뽑아요. 아, 약간 제비뽑기 네, 같이 제비뽑기로 하시네요. 해가지고 네, 네. 그냥 골라서 그 뽑힌 걸로 읽죠. 네. 네. 계속 아까부터 느끼는 건데 네, 네. 구성원들끼리 굉장히 신뢰가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네,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제 규칙에 대해서 책에서 소개를 하는 거는 네. 일단 스마트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주는 이 시간에 대한 낭비 때문에 네. 모임에 집중을 많이 못해서 아,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모임에서도 스마트폰을 압수. 압수하면서 모임에 좀 집중할 수 있는 규칙 정도는 우리가 다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저도 뭐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규칙인데 음.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회 혁신이나 뭐 로컬에 대한 혁신적인 모델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모임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런 창의적인 얘기들, 아이디어들을 얘기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장 나이 어린 친구가 이제 26살이고 네. 나이 많은 분이 이제 30 뭐 후반도 음. 계시는데 네. 저희는 다 반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존댓말을 안 하고 그렇군요. 예, 반말을 하면서 네. 그냥 그 이유가 이제 서로 공부 모임의 목적에 맞춰서 창의력이나 음. 아이디어를 좀 발산을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음. 이런 규칙들도 좀 음.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잘 기억해두겠습니다. 네, 네, 모임을 보면 꼭 공지사항으로 시작을 하던데요. 저자는 절대로 공지사항으로 모임을 시작하지 말라고 네. 조언하고 있네요. 네. 이게 참 네. 이런 거 많이 겪으셨을 것 같아요. 특히 네. 이제 모임뿐만이 아니라 네. 행사장에서도 되게 막 기대하고 이렇게 장이 딱 열리려고 하는데 네. 멋있는 딱 이런 게 나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비상구는 뒤에 있습니다. 이 안전에 이러면 사실 맞는 말이지만 조금 실망은 하잖아요. 예, 그런가요? 맥이 빠지고 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네. 이 저자는 모임의 시작이 가장 사람들의 기대감과 설렘을 주는 순간이다. 네. 그 기대감과 설렘을 주는 순간에 참여자들의 긍정적 상상이 마구 펼쳐지는 순간인데 네. 그때 우리가 되게 사무적인 공지사항을 전달하는 방식이 음. 참여 의지를 떨어뜨린다. 떨어뜨린다라는 세심한 좀 약간 그렇군요. 가이드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공지사항 같은 건 없어요. 그 모임을 한번 제가 가보고 싶네요. 그런가요? 어떻게 아니, 그런- 또 직접 보시면 실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네. 애로부터 밥상머리에서 종교나 정치 이야기는 피하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는데 이 저자는 모임 중에 이런 주제를 피하지 말라고 조언을 하고 있다고요? 네, 네. 뭐 가족끼리만 네, 만나도 네. 정치 얘기하면 싸운다고 피하시잖아요, 네. 많이. 네. 근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네. 오히려 그렇게 민감한 이슈를 가지고 있는 주제들에서 네. 솔직하게 자기 표현을 할 수 네. 있는 게 모임이어야 된다. 저희는 여기에 딱 적합하네요. 어, 저희는 그러신가요? 종교, 정치 이야기 합니다. 네. 막 해요. 네. 그럼 이렇게 갈등 같은 것도 있으실 것 같은데. 아니 없는 것 같아요. 어. 그냥 서로 그렇게 인정하죠. 저 사람은 땡땡당을 별로 네, 안 네. 좋아하고 어떤 사람 땡땡당을 네, 좋아하고 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굉장히 같아요. 성숙한 차원으로 모임을 그런가요? 운영하시는 그런 것 같은데 네. 이제 흔히들 좀 많이 싸우시는 주제들이잖아요. 이슈가 맞아요. 좀 이제 네. 민감한 부분들이 있어서 네. 근데 이런 부분에서 논쟁을 피하기 시작하면은 음. 어떠한 결정 상황에서 논쟁을 피한다. 그래서 음. 오히려 솔직하게 직면을 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좀 직면을 하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 정치 얘기하다가 싸움 나면 네, 네. 갈등으로 가잖아요. 좀. 그렇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나요? 거기서는 네. 이제 그래서 최초의 목적에 맞춰서 네. 잘 구성원들을 구성하는 게 제일 음. 중요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말만 나오면 야 막 그 말이 안 된다. 너 음. 되게 잘못 알고 있다. 음. 이런 분들이 이제 앞에 나왔지만 이제 잘 버려야 되지 않나. 여기 이제 이게 좀 굿바이 예, 굿바이 하자 뭐 예. 이런 말씀. 왜냐면 그게 되게 저희가 웃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네. 그래야지 이 모임의 목적에 음. 충실하게 따라오고 싶으신 분들이 사실 남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아쉽지만 네. 네. 인간의 모든 것이 그렇듯 모임도 끝이 있어요. 네, 그 타이밍을 네. 감지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겠죠. 네, 이 부분은 이제 사실 모임이 이제 지속적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네. 우리나라 모임이 이제 대부분 뭐 9시까지 하고 갑시다 하고 9시 되면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럼 사실 이 저자가 말하는 거는 시계가 우리를 해산시킨다는 표현을 합니다. 시계가 네, 시간이 우리를 해산시킨다. 시간이 우리를 네. 해산시킨다. 그러니까 해산은 우리가 원할 때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 이런 물리적인 시간이 도달했다고 음. 헤어지는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해산을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건데 그 이유는 또 마지막 순간에 모임에서 가졌던 여운을 갖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일상생활이 풍족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그렇군요. 되게 딱딱하게 그냥 시원했으니까 갑시다 막 네. 이런 방식이 아니라 네. 좀 아름답게 좀 해산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 그런 날이 오면 여행을 가자고 하려고요. 아,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굿바이 아예 이제 해산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 때 좀 네. 그런 제안을 해서
1박 2일 여행을 한번 갔다 왔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네. 네. 그래서 한번 갔다 오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독서 모임 하시는 분들은 해산을 네. 책 한 권을 쓰는 걸로 마무리하시는 분들도 그런 꽤 분들도 있더라고요. 계시죠. 근데 네. 저희는 낭독 모임이기 때문에 아, 네, 네. 그냥 낭독하면서 헤어지는 아, 거고. 아, 네. 그 혹시 네. 여행 가실 때 알려주세요. 저 아, 가면 재밌으면 보러 가면 재밌을 그럴까요? 것 같네요. 네. 아무튼 모임의 기획부터 마무리까지 성공하는 모임의 모든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원민 소장님, 네, 네. 직접 모임이 이 법칙들을 적용해 보셨나요? 네, 적용은 해봤는데 네.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 이유가 이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기본적인 모임에 대한 정서나 이런 것들이 음, 있어서 네. 사실 되게 센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요? 뭐 버려야 한다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되게 그렇죠. 받아들이기 힘든 대한민국에서 인간의 정서 뭐 그렇죠. 이런 것들이 적응이 안 있는데 돼요. 네, 적응이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네.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초반에 그래서 많은 구성원들의 얘기를 해보면은 조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희도 이제 초반에 많은 이야기들을 핵심 있게 나누면은 뭐 이런 내용들이 잘 적용이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고 싶으세요? 뭐 이제 모임을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네. 모임을 통해서 일상에 좀 풍요로움을 좀 얻고 싶으신 분들한테 네. 적극 추천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도 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오늘의 한 문장으로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이 책에 나온 문장인데요. 우리는 네. 서로의 단점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 다시 한 번만. 네, 우리는 서로의 단점 때문에 서로의 단점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 네, 네. 정말 어려워요. 네, 마지막 네. 한 문장이 사실은 이 책 제목이 뭐였죠? 모임을 예술로 만드는 법. 네, 네. 그 문장하고 비슷한 정말 어려운 문장입니다. 네, 네. 이게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네. 이런 민감한 이슈에서도 솔직하게 대면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단점이라는 것 때문에 피하는 방식이 아니라 진짜 모습을 보여주면서 모임에서의 본인의 그 풍요로움을 좀 느끼는 좋지 않을까 해서 한 문장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네. 재밌었어요. 아닙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원민 소장이었습니다. 생방송 사람과 사람 오늘 끝곡으로 셔먼데스의 라이프 오브 더 파티를 들으면서 목요일 순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현정이었습니다.